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판례 공부 이번에는 2023년 7월 15일자가 되겠습니다. 아, 주주 명부에 대한 열람 등사에 대한 가처분인데요. 열람 등사, 주주가 명의계에서 대리인에게 하면 안 되죠. 직접 주주 명부라도 열람 등사 청구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명의개설을 하는 대리인에게 하면 안 되죠. 명의개설 대리인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사무 일을 보고 있는 뭐 경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반드시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상식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식적인 건데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 간혹 있어가지고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 그 대표이사라든지 그게 여러분들 운영사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를 보면 참 안타까워서 그러는 대표이사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선임을 하게 될 때 이게 정관의 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라든지 이사를 선임하도록 만약에 정관에 이렇게 돼 있다면 그렇다면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언제 한다 일시라든지 이런 거하고 안건만 대표이사 이사회를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올리지 누구를 대표이사로 이사를 갖다가 누구를 뽑을지를 갖다가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면 안 되는 거죠. 주주들한테 맡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임하는 대표이사가 있다면 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 안건을 딱 넣어가지고 입후보자를 지금 받아가지고 대표이사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 입후보자를 좀 받으라는 거죠. 입후보자 받고 이사에 대한 입후보자 받아가지고 그래가 투표를 해서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러가 대표이사하고 이사를 뽑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정관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으면 보통은 우리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에 이게 나와 있으면 반드시 주주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주주의 권한을 가져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운영사 여러분들 특히 그 호텔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 호텔 같은 경우는 소유자분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이 소유자분들이 주주로 해가 등록돼 가지고 이런 경우 있죠. 예? 이런 경우는 그 대표이사하고 이사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주주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응? 이사회에서 그냥 마음대로 결정하면 주주들은 그냥 배당금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배당을 제대로 주는 건지 자기가 땡깡 해먹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는 이러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보통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는 맞는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새로운 대표이사나 이사를 뽑을 때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그게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처리해 줘야 됩니다. 원칙대로 하셔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이런 부분도 앞에 있는 내용과 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넘어갈게요. 근로기준법을 좀 맞춰서 하면 됩니다. 집합건물 관련된 게 좀 많이 나오진 않네요. 이번에는 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을 맺은 보험자죠. 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법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당연히 이거는 할 수 있죠. 특히 무보험 자동차 어떤 겁니까? 이런 보통 그렇죠. 뭐 예를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고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안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오토바이는. 그래서 이게 오토바이에 여러분들 차는 이렇게 정당하게 쭉 바르게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쫙 들어와가 이렇게 하다 그냥 뭐 이렇게 제끼면서 이렇게 막 박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주 그 제대로 지켜가지고 차선 지키고 속도도 맞춰서 가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경찰에 꼭 신고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뭐 신고하지 말고 돈을 주겠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가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미니 형사상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앉아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도 나오죠. 이거는 보전 집행이죠. 그리고 이제 본안 소송에서 이게 보통 이게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고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는데 너무 이거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있죠. 이게 금액을 얼마만큼 이게 손해배상금이 될지는 요거는 이제 그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거야 뭐.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안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조합 그 설립할 때 특히 주택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알다시피 조합원으로 들어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분양 기간까지 조합원으로 동의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잘 보셔가지고 별 문제가 없자면 조합원 지위를 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가지고 또 문제 생겨가지고 아마 이 아파트 값이 많이 뛰어가지고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주택 관련된 지역주택조합 이거는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고 임대차 계약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 허용되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죠. 또 그러면 임차인도 언제든지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는지 포기할 수도 있죠. 그 어디에 지금 사정 변경에 의한 차임 증가 청구권이라든지 계약 개시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유언에 대한 효력의 확인해소 해놨는데 이거는 법률에 있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받아놨도록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다음 평균임금, 지급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련돼 가지고는 쭉 잘 나오지 않아서 그냥 쭉 넘어갈게요. 정려세 관련된 것도 뭐 나오네요, 여러분들. 형사사건에서는 요건 하나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자, 영장입니다.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하고 관계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소극이라는 말이. 그다음 별도의 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압수물이라든지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 영장 혐의 사실과 관계없는 범죄 유죄 증거를 사용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다 알 텐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도 뭐 압수와 관련된 거 요즘 좀 뭐 압수 사건이 좀 있는가 봐요. 가정폭력 압수 관련된 게 참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